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49살에, 9살에 유산화를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한 거는 이제 우리 유경란 스폰서님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유경란 스폰서님 28살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35살 때 저한테 유산화를 전달하러 왔을 때 제가 너나 해 하고 보냈거든요. 나 안 한다고. 스폰서님이랑 같이 왔는데 뭐 동그라미 열심히 그려줬는데 별로 저는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통곡 마사지 하면서 이미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제가 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통곡 마사지를 많이 하면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늘상 굶었거든요. 아니면 뭐 미숫가루 사 먹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 알약 같은 게 없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경란 스폰서님 댁에 가서 원래 하러 갔다가 뭐 맛있는 걸 보고 영란아 왜 너만 먹어? 나도 좀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보고 제품을 먹게 됐고요. 제품을 먹으면서 제품의 효과가 남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귀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홈미팅 참여하면서 제품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렇게 제품력에 먼저 빠져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한 지가 만 8년 좀 넘었고요. 11월 20날 사인했더라고요. 14년도. 그래서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고 저도 상상 못했거든요. 저도 상상 못했는데 유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팀 갤럭시 리더님들한테도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제가 돼서 너무 좋고요. 제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리더님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다 다이아몬드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오늘 이 시간 귀 쫑긋 눈 크게 뜨시고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이아몬드님을 초대한다고 저희 톡방에 떴을 때 정말 톡방이 마비될 정도로 얼마무시한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자르고 잘라서 네, 9가지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파트너를 후원하면서 집중하고 싶은데 자영업에 매여 있는 현실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혹시 우리 리더님께서는 어떻게 시간을 쓰셨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시간을 잘 쓰는 현명한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스폰서님들이 늘상 하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원잡으로 하는 게 아니고 투잡으로 하는 거다. 근데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직급이 되면 자꾸 그만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꾸 바꿔라, 빨리 원잡으로 해라. 그래야 성장이 빠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제 일이 일단 좋았어요. 통곡 마사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끊기가 별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을 했는데 이게 투잡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비율을 늘려가야 되는 거죠. 시간의 비율을 내가 지금 원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수입이 많이 생기면 그거를 일단 포기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 아이도 키우고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홈미팅을 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내 내적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그 유경란 스폰서님 댁에서 홈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업자 홈미팅에 주로 많이 갔고요. 그때 갔을 때 그날 만약에 뭐 제품 설명을 막 하잖아요. 제품 설명을 하면은 헬스팩을 들었어. 그러면 일주일 내내 헬스팩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모들한테 야 헬스팩 있잖아. 무슨 종합영양제 먹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계속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매 주마다 배워가는 것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거는 키리더 세우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키리더인지. 그게 키리더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명함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일을 하는데 막 제 명함을 줄 수는 없는 거야. 막 처음에는 혹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 전 얘기는 안 듣고 유사나 얘기만 듣고 가면 어떡해? 가서 댓글에다가 뭐 모유 상담 갔더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는 명함을 줬어요. 일단 처음에 이게 유방 마사지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가 보면 저 제품 먹을게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해볼게요. 이런 분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월화는 뭐 A라인 명단, A라인 키리더 명단을 주고, 그 다음에 수목은 B라인 키리더 명단을 주고, 그리고 명함을 주고, 그렇게 해서 마사지를 할 때마다 오늘은 이분한테 전화해봐. 그리고 뭐 수요일은 이분한테 전화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상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한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마사지를 하면서 명단을 주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제품을 먹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본사도 가게 됐고요. 그리고 석세스 스쿼어도 가게 됐고, 이렇게 하면서 제 시간의 활용을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버가 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막 시스템에 막 본사도 가고 신규 세미나도 뭐 이렇게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간 실버가 되는 과정 중에 파트너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시스템이 잘 안 나갔는데 과연 이게 내가 맞는 걸까? 그들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아이들하고 그 여행을 갔다 올 때 한 100만 원 정도 주급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실버죠. 들어올 때 유경련 스폰서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영란아, 나 유산화 안 할래. 제가 이랬거든요. 파트너들은 많이 생기는데 내가 뭐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그랬더니 유경련 스폰서님이 저한테 아니 왜 그러시냐고 하루 종일 유산화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일을 하시는 건데 왜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시냐고. 저는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8명에서 10명을 미팅한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들한테 너무 죄송했고 시스템을 많이 못 나가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저희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했다가 스폰서님이 놀래갖고 아이고 괜찮으시나 본사 안 오셔도 되니까 그냥 홈미팅 오시고 이렇게 지금처럼 제품 애용하시면서 좀 더 진행해 보자고 하면서 하였지만 그래도 그때 유경란 스폰서님이 약간 팀 분리가 있었죠. 그때 에메랄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 싱가포르 컨벤션 갔거든요. 싱가포르 컨벤션 갔을 때 이 일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됐죠. 이 일이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너무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진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골드가 됐고요. 골드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폭풍성장하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부업자 하시는 분들은 자꾸 내 일을 하면서 내가 비즈니스를 안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분명 하고 계세요. 같은 팀원들이나 누구를 만나는 분들한테 유산화 얘기 꼭 하거든요. 유산화 라이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또 그 우리 뭐 로션이랑 이런 거 다 쓰잖아요. 화장품, 셀럽이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부가 좋아지면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유산화 라이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리고 누가 컨택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잡을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신다면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빨리 찾으면 빨리 골드도 되고 루비도 되고 에메랄드도 되지만 1년에 1명, 2명 찾아도 그분 하나만 찐팬 만들면 가거든요. 기다리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느리더라도 투잡하면서 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투잡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되는 사업이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중요한 말씀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시간의 비율을 좀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움을 먼저 가지면서 그 배웠던 건 반드시 현장에
그 주에 꼭 써먹는 거. 이것도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유산화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마음으로 꾸준히 해 나가면 반드시 이 일은 되는 거니까 네,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굳게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빠밤. 네. 30대, 40대 주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나 버튼을 찾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또한 모유 상담실에 오시는 산모들을 컨택하며 그 안에서 터득하신 노하우와 중요한 팁이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30대, 40대,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유경란 스폰서님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28살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영란아,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을 못 사면 집을 못 산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돈을 모아야 돼. 이런 얘기를 통곡 마사지 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오는 산모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3, 40대는 여자의 나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이다. 근데 30대는 애를 키우느라고 너무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없죠. 누구 엄마만 있죠. 엄마만 있고 아이들만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나의 존재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런데 이때 30대, 40대에 나의 존재를 못 찾으면 아이들의 미래도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아이의 미래에 후원을 해주지 못하면 아이는 자기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되게 남편이 우리가 돈을 벌어오죠. 우리 결혼하면서부터는 저도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그래 대기업 남편이 만났으니까 나는 집에서 육아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내조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지. 왜 내가 돈 벌러 나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니까 살다 보니까 남편의 돈으로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못 사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일을 했죠.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여졌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집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꿈의 크기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아이들 과외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남편이 애들 과외비를 한 번도 준 적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과외비를 다 냈거든요. 애기 3명인데. 근데 정말 많이 들어갈 때는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과외비만. 그래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3, 40대 엄마들이 아이 키우면서 나를 포기하고 육아만 하시는 분들 되게 이제 전 마사지 할 때 많이 오시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의 저는 항상 그걸 물어봤어요. 전에 무슨 일 했어요? 애 낳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물어보면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육아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들을. 그래서 이들의 능력들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돈이 아이의 미래의 꿈을 이루는 돈이다.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의 능력을 감추지 말고 엄마의 능력으로 내 삶을 점점 키워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엄마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 법을 누구나 알려주진 않잖아요. 제가 아기를 키울 때 보니까 그냥 누가 알려줘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냥 재워주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워가면서 엄마의 노하우들이 있죠. 꼭 병원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사지를 하면서 영양 얘기도 많이 했지만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응급 상황이 생겼거나 가족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런 팁도 많이 줬어요. 이유식 팁. 그다음에 애기 응급처치 팁. 이런 것들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들이 또 저를 신뢰하는 부분들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많이 컨택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 신뢰감.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많이 줘서 그런 신뢰감을 줬던 것 같고요.
항상 저는 그 3, 40대 엄마들한테는 또 우리 김규순 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뭐 5년 후, 10년 후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산화로 바뀌는 삶들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유산화하면서 삶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또 간접 경험으로 자꾸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다이아님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스토리들을 얘기해주면서 하다 보니까 그들도 어떤 꿈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은 저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처음에는 이게 제 스펙이 있잖아요. 원장님. 막 이러니까 좀 멀잖아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좀 처음에는 거리감을 많이 느끼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그냥, 우리 야유회도 가서, 고무줄 놀이도 좀 하고, 또, 뭐, 춤도 좀 추고, 노래는 잘 못하니까 춤으로,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저보고 이제 유산화 엄마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40대다 보니까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꿈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꿈을 찾고 또 생각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아마 이렇게 터치해 주면 아마 3, 40대 분들은 가장 빠르게 이 안에서 더 적응하고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빠밤. 네. 간호사이신 다이아님만의 Y 영양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음. 특히 출산을 겪은 엄마들의 건강 상담 노하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늘 영양 강의 하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는 그 수정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비전 세미나 갈 때,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그 수정부터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아이가 만들어지고 그 아이가 임신 중에 건강한 영양을 태워야 그 다음에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우리 그 여성분들의 건강이 많이 안 좋잖아요. 이미 오염이 많이 돼 있어.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해독하고 임신하면 제일 좋은데, 여성분뿐만이 아니고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건강한 식단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자와 난자의 만남부터 얘기를 해요. 건강한 정자와 건강한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정자나 난자가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임신 초기에 다 유산돼요. 음. 그래서 초기에 다 유산이 되는 건, 우리 첫애들 유산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슬퍼하는데, 그거는 정자와 난자의 만남에서부터 영양이 채워지지 않은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탈락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엄마의 먹거리가 우리 아이의 건강,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 중 엄마들이 먹어야 하는 영양소에 대해서 우리가 영양 강의 하듯이 단탄지, 비타민, 미네랄, 이 강의를 제가 꼭 해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출산을 하고 오잖아요. 자, 출산을 하고 왔을 경우에는 이미 그 기간이 다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가 나왔어.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모유를 먹여? 그러면 모유가 일단은 어떻게 완벽해야 되겠죠. 모유가. 자, 완벽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후조리 하면서 완벽하게 먹을 수 있나요? 되게 산후조리 하면서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에다가 국물김치, 그다음 많이 먹으면 막김, 이런 정도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또 심해요. 그러다 보면 젖에서 나오는 것도 좋은 100%의 영양이 갖춘 젖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젖이 못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 단백질, 그리고 임산부들이 출산하고 나선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우리가 단백질하고 칼슘이죠. 고단백, 고칼슘. 고단백, 고칼슘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단백, 고칼슘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들, 사골국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트리밀, 그 다음에 헬스팩,
마그네 칼디, 그리고 애기 머리도 좋아야 되니까 오메가3,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쭉 가서, 근데 또 엄마들이 이제 젖을 말린단 말이에요. 젖을 말리는 시기가 있죠. 보통 이제 마르는 시기가 다 틀리긴 하지만, 자, 무효수유 중에 해독해도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무효수유 중에는 해독을 하면, 저는 이제 해독은 웬만하면 수유 끝나고 하라고 하거든요. 자, 무효수유 중에 해독을 하면 독소가 어디로 나오냐면 젖으로 나와요. 자, 젖으로 분비될 수 있어요. 그럼 아이가 그 해독된 것들을 아이가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해독을 하면은 순간에 젖량이 많이 줄어요. 줄어버려요. 그래서 해독은 가능한 젖을 끊고 나서 하는데, 요즘은 수유들을 또 많이 안 해요. 모유수유를 요즘은 한 달도 안 하거든요. 자, 한 달도 안 한 엄마들의 독소가 있어요. 독소.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한 2개월 되면 몸무게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빠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것처럼 모유수유를 하는 것은 모유수유 자체가 엄마 몸에 독소 뺏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이한테는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 소리가, 괜찮아요? 네, 이제 들려요. 그죠, 그죠. 저 화면이 네네. 꺼졌다, 인터넷이 지금 불안정한 것 같아서. 네. 네네, 잠깐 멈췄었어요. 그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독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임신 출산하고 나서 2개월 안에 체중이 안 빠지신 분들 만나면은 해독하라고 꼭 얘기하세요. 음. 그때 임신하고 출산하고 2개월 안에 체중이 안 빠지고 되돌아오지 않은 분들은 뭐 그 몸무게 갖고 이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수분이 많이 정체되고 호르몬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무게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지나신 분들은 그 해독의 중요성들을 꼭 얘기해서 임신 중에 쌓였던 것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독을 권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는 산모분들이 되게 전반일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산모분들한테 영양 강의를 해주고 교육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돌쟁이 엄마들 오는 경우에는, 돌쟁이들 엄마들은 아이들이 이유식 할 때거든요. 젖을 끊고 이유식 할 텐데, 이때 애들이 체중이 안 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젖만 먹인 엄마들은 애들이 영양 불균형 때문에 영양 실조가 와 있어요. 잠을 안 자는 애들은 영양 불균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과 영양제, 그리고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은 누트리미를 꼭 먹이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보통 저희 오는 산모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소비자들도 많이 늘었고, 그중에 아이가 비염이나 중이염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팀포스 주 멤버들이 거의 이렇게 저희 스크리닝 안에서 만들어진 멤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 더 귀에 쑥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메모하셨죠?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음. 파트너들이, 저도 지난번 세미나에서 우리 다이아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이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엄마 스폰서라고 부르며 따르시는데 파트너들과의 찐 소통 노하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잔소리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파트너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래 하자, 그냥 해보자,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번 주 수당이 왜 이러냐, 뭐 여기다가 힘 더 넣어야지, 막 이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해요. 그냥 안 하는데, 그래서 저 이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파트너들이 그냥 그게 편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하고, 제가 이게 이렇게 막 꾸미는 것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화장도 잘 못하고,
그리고 머리도 항상 이렇게 하고 가면 파트너들이 아니 다혜님 엄마 왜 이래요 하고 막 끌고 가서 화장해주고 머리 만져주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승급할 때 왜 골드 승급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누구한테 뭐 관리를 막 저 돈을 많이 벌어도 샵에 간다거나 이런 적 없었거든요. 그 미용실도 제일 싼데 뭐 머리 컷하는 동네 미용실 아줌마 이런 데 가잖아요. 그리고 파마도 싼데 막 이런 데 찾아갔는데 아니 파트너분들이 그냥 이제 아유 뭐 엄마가 이러면 어떡해요 하고 막 이렇게 끌고 와서 화장해주고 머리 해주고 막 승급식할 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그런 아마 좀 제가 그런 막 이렇게 잔소리도 안 하고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아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도 더 편해서 저보고 엄마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집에도 자주 오거든요. 효지 리더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며 가며 들리는데 "엄마 저 왔어요." 하고 막 이제 주방에서 자기가 다 자기 집처럼 막 쓰고 우리 효지 리더님은 들어올 때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러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엄마처럼 파트너들을 좀 대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를 엄마처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네, 잔소리하지 않는 거. 네,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음. 그러면 이거 저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파트너 중에 어떤 일을 했는데 저거보단 이게 난 것 같은데 그냥 그때도 그냥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혹시 어떤 다르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뭐 방법들이 있는지. 저는 대놓고 "그건 아니야."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응. 그리고 만약에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거나 이럴 때는 "일단 한번 해 봐."라고 얘기해요. 음. "너가 원하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막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자기의 컨택을 했어. 컨택을 했는데 자기가 "여기 달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수당이 땅땅 막 올라오거나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약간 점수를 쌓아 놓고 이렇게 직급을 가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신규 파트너들은 빨리 돈을 받고 싶잖아. 25,000 원이라도. 빨리 받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스폰서님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넣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넣어서 점수를 좀 쌓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 레그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그분들이 약간 이제 갈등을 하죠. 갈등? 내가 '여기 넣으면 돈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알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파트너분들이. 그러고는 좀 기다리더라고. 조금 있다가 "스폰서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항상 여기보다 이쪽이 더 힘이 Recording in progress.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강영심 다이아님만의 후속 조치 노하우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파트너가 일단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하면 막 처음에는 막 PPPS 막 하느라고 막 푸시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푸시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이분이 비즈니스를 할지 안 할지를 좀 지켜보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8년 전에 막 이렇게 사인하고 했을 때는 막 그때는 정말 많이 사람들을 만났죠. 많이 만나는데 그중에 정말 키리더는 한두 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두 명을 컨택하지만 거의 키리더감이에요, 이제는. 음. 약간 이제 보는 눈이 좀 생겼나 봐요, 이제는. 그래서 키리더감인데 이분이 정말 사인을 했는데 정말 이분이 키리더일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인을 하고 일단 매칭을 강요하진 않고요. "트레이닝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지금 7주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씩 제가 알려줄 텐데 이때 매주마다 이 시간에 오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 진짜 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매칭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자, 이번에는 비즈니스를 이제 우리가 트리뷰를 보면서 왼쪽 오른쪽에 이쪽에 점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PPPS 지금 몇 주 했는데 이 정도 진행됐으면 한 번만 더 하면 PPS라 PPPS 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컨택을 했을 때 명단을 내놓는 분이 계세요. 보통 한 3주, 4주 안에 막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다가. 제가요, 막 명단을 생각해 놨는데요. 아, 이분들부터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세요. 근데 맨날 만나도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 약속도 안 지켜. 이런 분들은 일단 패스해요. 매칭 얘기 안 해요. 푸시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매칭이나 푸시를 자꾸 하면 뭐 파는 거 아니야? 나 자꾸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소비자 쪽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안 하실 분들은 막 강하게 푸시하지 않고요. 그냥 그분이 편안하게 와서 차 마시고 가거나 그 일반적인 얘기들, 지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공유하거나, 그러면서 다른 파트너들의 얘기들을 해줘요. 자, 어떤 분이, 이때 사인을 했는데 지금 요 정도 수당을 받아가요. 전 체험 사례들을 얘기해 주거든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랬는데, 지금은 한 1년 됐는데, 지금 골드가 되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집에 가서 막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명단을 내놓더라고요. 그럼 명단을 내놓으면 그때부터 매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속할 때 막 강한 푸시보다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체험 사례나 그분이 정말 할 의향이 있는지, 이 비즈니스로 잘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서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는 제가 추가비시 쪽이 많잖아요. 추가비시랑 스폰서를 바로 소개해줘요. 제 퍼스널이긴 하지만 그 라인상에 그 스폰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스폰서를 연결해줘요. 자, 리더님의 팀은 이쪽 팀이고요. A팀이고요. A팀의 팀 대표는 누구세요? 한번 우리 만나요 하고 만나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이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엄마가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좀 비슷한 연령대에 만나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A라인, B라인, C라인이나 거기 라인상에 있는 분들이면 제가 바로 그 위에 스폰서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모임에 빨리 들어오게 해요. 어울리게. 그리고 제가 항상 늘상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재밌게 해야 된다.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지 마라. 진지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지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와서 재밌게 하하호호 깔깔거리면서 유사라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웃다만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은 연령대 비슷해지니까 친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홈미팅에 오더라고요. 제 후속 관리는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너무나 또, 예, 네, 예. 네. 더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막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파트너가 없어. 막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처음에 올 때 되게, 나 맨날 홈미팅에 혼자 가고,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좀, 막 불안하고 이게 정말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반드시 생겨요. 그런 행운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파트너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행운이 어디선가 난데없이 딱 나와요. 그때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좀 버티시면 정말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퍼스널이 아니라도 돼. 그 누가 소개를 해줬는데 그분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꼭 나의 퍼스널이 아니라도 뎁스 파트너라도 나랑 맞는 분이 나오면 얼른 나와 함께 재밌게 풀어가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비즈니스 할 때 지금 파트너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나오니까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너무 귀한 또 우리 다이아님만의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적어 두시고요. 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 빠밤. 다이아님만의 셀프 리더십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음, 저는 처음에 유산화 비즈니스를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진 않았어요. 다들 비즈니스를 처음에 볼 때 비즈니스로 보신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걸 비즈니스로 본 게 아니고요. 처음에 통곡 마사지를 배울 때도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하고 생각하고 배웠던 게 통곡 마사지였거든요. 근데 그때 비용이 제가 3천만 원 벌 때인데 연봉 3천인데 2천만 원 내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상담실 오픈할 때도 다들 말렸죠. 간호과장 하지, 간호사 주제에 뭘 오픈한다고. 근데 저는 모유수유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될 거라고 해서 오픈한 건 아닌데 돈이 된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그 일이 재밌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엄마들의 건강 상태가 너무 유산화를 제가 전달받았을 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엄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들도 30, 40대 엄마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기저귀 값이라도 벌면 좋겠다. 이들이 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의 만의 리더십은 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내가 잘 버텨야지 이런 것보다는 나랑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지금 왜냐면 30, 40대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뒷사장을 다 알잖아요. 그들의 어려움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산화가 반드시 그걸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한 달에 정말 100만 원이라도 벌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셀프 리더십은 그냥 우리 파트너들이 조금 더 벌어가서 그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 셀프 리더십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오늘은 누구를 만나 쓰리비씨를 열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7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빠밤. 부업자에서 유산화의 다이아몬드로 성장하기까지 가장 집중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키리더들한테 관심 갖는 거예요. 제 산하의 파트너들한테 관심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어려운 점, 그들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가.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추가 비씨를 내려서 그분들의 성장에 도움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달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누구를 달아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의 아픔들을 만져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산하의 ABCD 라인에 뭐 효지 리더님, 뭐 경미 리더님, 그 다음에 정현 리더님, 그 다음에 우리 현수 리더님, 미 리더님, 그 산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리더님들의 성장,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이 유산화를 통해서 그들이 얻어가는 것들이 많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이아 될 때도 물론 점수는 좀 이제 다이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년 전에 저희가 팀 분리가 됐잖아요. 팀 스페이스에서 분리되고 나서 이그제 에메랄드로 3년을 했거든요. 3년을 했는데 저희 팀이 분리될 때 안정현 루비님 한 분하고 김현수 골드님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두 분이었어요. 두 분인데 그때 물론 다이아가 뭐 막 이렇게 추진하면 갈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 파트너들이 조금 더 성장시키고 제가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골드들을 조금 더 만들어냈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 파트너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다이아 언제 가세요? 언제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파트너분들이 내가 다이아 가기를 너무 희망하는구나. 그리고 이 팀의 대표인데
이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야 되겠구나.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 다야야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이미 내가 다야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 초에 올 2023년 1번으로 그로잉업 그룹에 다야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는데 마침 프로모션이 막 나왔잖아요. 프로모션이 나와서 이때가 기회다. 이때 가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더 힘을 냈는데 저희 파트너들이 더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1주차 마감할 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유경란 스폰서님이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마감하셨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파트너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트너분들이 스폰서님 저희 품앗이 할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품앗이 하잖아요. 저 품앗이 하면 돼요? 그리고 스폰서님 저 이번 주 마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야 갈 때 항상 제가 하는 거는 저희 파트너분들이 조금이라도 정말 정말 10만 원이라도 더 가져가는 그런 파트너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집중한 네. 건 이런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키리더들에게 관심 갖기. 네,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질문이네요. 빠밤. 먼저 성공하신 인생 선배로서 지금 유산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3, 40대에게 뭐 꼭 3, 40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에게 따뜻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많이 힘들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인생에 힘들지 않고 돈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갈 때도 3시간, 4시간 자고 대학 갔거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그냥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나 대학 갈래. 그때도 부모님들이 너는 안 돼.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안 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했더니 나중에 부모님이 한 2년 정도를 지켜보다가 안 되겠는지 그래 너는 가야 되겠다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대학 가서도 정말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안 타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유산화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산화가 내가 다이아몬드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해서 뭐 골드 되고 막 이런 분들이 보였을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60대 이후에 한 달에 한 주에 100만 원씩 해서 한 400만 원이면 노후에 괜찮겠네. 아이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병원비 달라고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마사지 하면서 산모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런 어려움에 있는 3, 40대 젊은 엄마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 양가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병원비 내야 되고 자기들도 힘든데. 그리고 그것도 많이 물어봤어요. 산모들한테. 남편 월급이 얼마나 돼? 이런 거. 물어보면 정말 실제로 200에서 200만 원 받는 남편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받는데 4인 가족이 사는 거야. 근데 부모님까지 아파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정말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정말 그것보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예요. 유산화는 버티면 400만 원 버는데 하다못해 골드인데 왜 못 버텨? 라는 생각을 했죠. 그냥 하다못해 골드는 간단 말이에요. 1년에 1명, 2명만 찾아도. 근데 그 시간을 못 버텨서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텨내는 성공자의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저희 옛날에 유경란 스폰서님이 그 얘기 했거든요. 큰 나무 가지 밑에 있기만 해도 된다고. 나뭇가지 옆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왜 그 그 재벌집 운전기사가 더 재벌인 거 아시죠? 재벌집 운전기사. 그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더 재벌이에요. 돈 되게 많거든요. 건물도 많이 샀어. 주워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들도 넉넉한 노후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럼 유산화는 이게 정말 너무 쉽지 않아요? 회사 보상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10년 동안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오히려 수당을 많이 주는 회사잖아요.
이렇게 달라진 게 없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데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내가 하루에 얼마만의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서 주급이 달라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30, 40대면 60살 됐을 때를 생각해서 하면 저보다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저도 한 9년 정도 돼서 다이아몬드 됐잖아요. 그러면 한 600만 원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 60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첫 주급이 2만 몇천 7만 원 받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8년 동안에 이렇게 7만 원짜리 주급받던 사람이 6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음. 정말 그렇다고 제가 죽을 만큼 일했나요? 죽을 만큼 일을 안 했거든요. 차라리 저는 고등학교 때만큼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유산화 라이프 했어요. 하루 종일 유산화 라이프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한 8년, 9년 만에 이렇게 큰 수입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30, 40대 리더님들도 아이 키우느라고 많이 바쁘죠? 알아요. 그리고 집에 청소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남편 눈치 보느라고 바쁘고, 그렇지만 남편 눈치 보는 거는 이제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남편들은 자기가 맨날 일상적인 일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집이 깨끗해야 되는데 내가 나갔다 와서 집이 난장판이 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 뭘 유산화를 하면 그냥 집도 그냥 내가 안 나갔다 온 것처럼 꾸며놓고 나가면 되잖아요. 안 한 것처럼. 그래서 꼭 굳이 내가 유산화해서 뭐 돈 벌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중에 주급 들어오면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자꾸 뭐를 안 하겠다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유산화 라이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내가 유산화 라이프를 할 걸 소문내면 되는 거예요. 나 유산화 제품 먹고 있어? 동네를 계속 산책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모들한테 30, 40대 엄마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거야. 아이 키울 때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가 유산화야. 얘기하거든요. 그냥 엄마들이 친구 되게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들끼리 소통이 되게 잘 되잖아요. 아이 키우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가면 점점점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어릴수록 더 비즈니스가 잘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연세 있는 분들이 애 업고 가면 애를 업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라도 사줘. 뭐라도. 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하니까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비즈니스 진행 속도가 느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동네에 애 없고 유산화 전산지 돌려도 되고요. 제가 해도 열심히 사는 모습. 근데 꼭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공부하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입이 안 트여서 그래. 입이. 근데 입만 트이면 되는 일이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산화 라이프 30, 40대 아이 키우면서 가장 하기 좋은 일이 유산화다. 그러니까 10년만 30, 40대 시작해도 10년만 해도 못 가도 골드는 가지 않겠어요?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꽉 차면 700만 원 들어오는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 40대 우리 리더님들 힘내시고 지금 많이 힘들고 정말 자꾸 막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꼭 된다는 거, 꼭 된다는 거 제가 정말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화이팅. 음, 네, 꼭 마지막 질문 같았는데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네. 네, 그 말이 굉장히 저 꽂혔네요. 아이 키울 때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야. 이 말 꼭 써먹어보고 싶네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업하시면서 스스로 가장 잘했다 싶은 점과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은 좀 보완해서 성장에 도움받고 싶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했다 싶은 거는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관계를 잘 맺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일을 했다. 이건 것 같아요. 제가 통곡 마사지를 할 때는 마사지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50대 초반쯤에 내가 만약에 이 통곡 마사지만 하면서 만약에 만약 집안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겪을 수 있잖아요. 50대가 넘어가면. 결혼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런 일에 과연 내가 누구를 초대를 할 수 있을까? 누가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친구가 있을까? 그리고 슬퍼해 줄 친구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자영업을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만약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무도 와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근데 대부분 남편들은 많이 오잖아요. 남편분들은 주변에서 이제 회사에서도 오고 동료들도 오고 많이 와요. 근데 주부로만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컸는데 엄마는 손님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것도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슬플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삶을 제대로 살진 못했구나.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건 인생이 성공한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거는 성공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유산화를 하면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을 때는 더 좋고, 그리고 슬플 때도. 제가 이제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은 리더스 분들이 와서 같이 슬퍼해 주셨거든요. 그때, 막,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누구야?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도 엄마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깨가 막 으쓱으쓱 하는 거야. 엄마가 멋져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아이들도 좀 든든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 거는 슬픈 일이지만 누군가 위로해주고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줄 파트너분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를 하면서 가장 잘한 거는 유산화 한 거예요. 정말. 유산화 안 했으면 그런 것들이 없을 거잖아요. 이게 가장 잘한 건 그거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더 보통 초기 비즈니스를 할 때 그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게, 그리고 초기에 관심 주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신 분들이 있죠. 떠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정도 됐으니까 되돌아봤을 때 지금은 정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좀 더 파트너분들한테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찾아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우리 리더님과 우리 강윤시 리더님과 Q&A 받으면서 느낀 점은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 같다. 왜 파트너님들이 엄마 스폰서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오늘 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께 힘찬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우리 강윤시 다이아님의 화이팅을 들으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의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했잖아요. 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요. 정말 잘하는 거 하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좀 노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부족하지만 이것들을 채워준 저희 파트너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내가 잘나진 않아도 돼. 안 와도 되지만 내 파트너들이 나를 잘나게 해줘요. 그래서 내 따뜻한 마음들을 잘 전달만 해준다면 함께 유산화 비즈니스로 정말 멋지게 팀을 만드실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갤럭시 팀도 우리 이지 리더님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되게 예뻐해요, 제가. 옛날 저희랑 같이 여행도 갔었거든요. 크루즈 타고 같이 여행 갔을 때 김상무 리더님하고 같이 왔었거든요. 같이 여행하면서도 이렇게 야무진 파트너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야무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이한테도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와, 나도 저런 며느리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그 팀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 리더님 팀 산하의 갤럭시 팀 모두 다 멋진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너무 또 귀한 시간, 또 많은 노하우와 꿀팁 마구마구 퍼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현신 다이아님께 다 같이 한번 우리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